근데 내 스피커는, 아니, 내 이어폰 인식해. 응? 응. 아, 어차피 이렇게 해놓고 또 녹화하고 있는 걸 까먹고, 자- 자꾸 영상에 욕이 나와서, 왜 얘 인식을 못하지?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꺼져. 한 개 나왔어. 뭐죠? 전체 그러니까 단어까지 합쳐서 총 30문제고요. 오늘 날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거 1번. 정답 5번인데, 5번인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주제가 권선징악이라는 건 보통들 다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권선징악의 소재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누가 지금 어떤 악인이 징계를 받았냐? 양생? 양생, 양생 잘못했지. 부처님한테 장난질하는 거 잘못하긴 했는데, 근데 그건 좀 심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통해서 어떤 하늘의 인과응보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과하다. 그럼 나머지를 좀 볼게요. 불규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 자, 이건 없죠. 어떤 면에서 그래? 일단 배경이 망복사라는 절이 또 이거 너무 잘 나타나. 윤회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그리고 사실 여인이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여인이 양생한테 하하 나 중국에서 남자로 태어남 꺼져 뭐 이런 게 아니고 또 이제 너는 이러한 윤회의 고리를 끊고 이제 아예 해탈해라 성불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상투적 지명 남원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고요. 네, 최초의 소설을 평가받는 거 맞고요. 전기 소설이고 나머지 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2번 볼 거예요. 2번에 보시면 서술자의 시점 얘기가 나오는데, 서술자의 시점 하면 고전소설은 거의 100%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물론 고전소설에도 액자식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시점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걸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이의 관점에서 모든 이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심지어 모든 이들이 모르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혼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지적 작가가 특정 대상의 입장에서 서술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초점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나오는 디귿과 미음 같은 경우는 양생의 입장에 초점화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디귿 보시면 여인 처음 봤을 때 양생의 모습이에요. 여인을 처음 봤을 때 양생은 어떻게 느꼈냐? 그냥 예쁜 것뿐만 아니라 어떻다고 했어요? 하늘의 선녀 같고 바다의 바다의 여신 같아서 뭔가 포스가 없다. 위험이 느껴졌다. 이거는 누구의 입장이죠? 양생이죠. 정. 미음은 어때요? 미음 보시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영락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이거 뭐 기억하니? 양생. 좀 이상한데? 그릇도 이상한데? 이 여자 이상한데? 얼굴 보고 있지. 이거 뭐야? 양생이 생각이야, 양생. 자, 그래서 양생의 입장에서 초점화해서 한 서술이다.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승기장전이랑 섞으면 안 돼. 이 글에서는 이야기의 복선 이런 거 안 나오죠. 양생이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시로 갖고서 얘기하잖아. 근데 자신의 외로운 마음,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 4번을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선 생략되었지만 실제 본문에 있던 거. 이거 뭐예요? 빛취세와 원앙세라고 하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예를 들어 떼교, 양생 본인의 외로운 처지를 보여주고 또 내 인연이 어디 있을지를 점을 쳐보는 거. 얘는 뭐야? 그러니까 얘는 자신의 운명, 자신의 배필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걸 점으로서 알아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 이걸 없애고 싶어. 어, 뭐지? 맞아. 네. 다음에 대화로 한번 원만하게 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5번. 결국 나의 추구물 내용 그죠. 자기 돈 이런 배필이 있다면, 제발, 빨리. 있다면, 없다면 모르지만,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결국은 1번이고, 자, 그 다음, 6번 보시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인물 간의 갈등? 자, 인물 간의 갈등 일단 드러나지 않는 인물 간의 갈등이라고 얘기하면 그나마 양승과 여인의 인물 간의 갈등이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둘의 갈등에서는 뭐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래요? 왜 오셨어요? 왜 남의 이름을 물어보? 뭐 이런 것들 정도인데 가치관의 차이는 근데 이 둘의 가치관은 공통적으로 애정 지상주의. 그러니까 이들의 가치관 애정치상주의라고 하는 게 왜 이들의 공통된 가치관이냐. 양생도 보면 어때요? 이상해. 하지만 예쁘잖아? 사랑은 됐지. 여자, 여자는 사실 어떤 게 걸리냐면,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은 부모님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인연이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니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은 것은 좀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그냥 넘길 수 있겠냐라고 여종한테 얘기하는 걸 통해서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볼게요. 정답 5번인데, 남녀평등까지 가는 건 좀 오바다. 또, 남녀평등이라고 얘기하면 얘랑도 충돌, 계속 이생시장에서도 그렇고, 마법사 작품에서도 그렇고, 결의를 지키면 어떠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절개를 지키는 게 목숨을 잃는 것보다 소중하다고 막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여성만 해당이 아직 그 남녀평등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남녀평등을 얘기하려면 어떤 사회적 지위나 역할까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죠. 자, 8번입니다. 요거 재밌지? 재밌지 않니? 스토리가 너무 좋은데? 여종은 노래를 부르면서 양생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다. 오,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 내가 꼬셔보겠어, 이거야. 도파민 터진다. 다음, 궁금해. 이러면 궁금하지. 아쉽네. 자, 9번 보겠습니다. 사자성어 나왔고요. 두문불출 1번이 정답인데, 가인 망명은 가인 기억하시죠? 제자 가인을 때 그 가인입니다. 가인 망명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가인, 예쁜 사람이 인정이 기박하다, 기부하다, 이런 얘기. 이 편단심은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망양지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망양지탄의 기본 뜻은 원래 양을 잃어버려서 헌식한다는 건데, 양을 잃어버렸는데 양이 간 길이 여러 갈래라서 찾을 수 없어서 답답하다는 뜻이야. 근데 원래 이게 무슨 비유냐면 학문, 그러니까 진로에서 여러분들이 공부의 길이 너무 다양하게 있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뜻으로 답답하거든요. 이러면 너무 지역적이죠. 그래서 포커스를 여기에 맞춥니다. 무엇인가를 하려 했을 때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의 답답함, 막막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도제청청이죠. 도제청청은 혼자서만 혼자서라도 부르겠다. 그 얘기 뭐야? 나 혼자라도 절의와 절개를 지키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갈등은 끝났어요. 소설, 서사갈래를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라고 했을 때 그 갈등은 끝났어요. 운명이 이겼습니다. 세계가 이겼어. 자아가 졌다. 다만 조금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양생이 어떻게 죽었다가 아니고 어디로 갔고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없다로 끝나. 그러니까 뭔가 더 있나? 아닙니다. 그냥 여운을 주기 위한 장치일 뿐. 여자와의 인연은 끊어졌고 양생은 혼자 살기로 한 것. 그런 면에서 지속이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운명이 이긴 걸로 끝이 나버린 거예요. 자, 11번. 좀 이상하게, 과하게 읽으네. 진서가 뇌절이다. 왜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데. 흥미롭게 읽는 건 맞지만, 네, 점수는 안 나오는 읽는 방식. 자, 12번. 양생과 여인이 다음 생에 다시 만날 것임을 암시한다. 계속. 네. 성극기야. 못 만나, 못 만나. 13번, 예, 예. 딸의 과거에 대해서, 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거죠. 이전의 사정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은 단어가 있죠. 앞에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들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중세국어 단어들, 필수 단어들 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다, 많다, 크다, 베어내다, 잘라내다, 좋다가 좋다고, 실제로 좋다는 깨끗하다였죠. 그리고 그쵸. 다시고요. 서다 또는 연주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해다는 헤아리다,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조금 부정적인 것들까지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불안해하는 이런 것들, 걱정 이런 것들도 되고요. 가살 그러면은 가을이고, 그 밑에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틀리라고 낸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문에 어디 있는지를 제가 써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골라서 가져가시면 돼요. 이걸 보여준 이유는 나는 이런 데서도 낼 거야라는 뜻입니다. 다음 단어 시험은 이런 데서 낼 거란 얘기인데 이런 데서는 뭐 하는 데냐? 단어들 중에서 뜻이 나와 있고 제가 써드린 것이 있고요. 제가 안 쓴 것도 있어요. 안 쓴 것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겠다는 거지. 지금까지가 좋은 소식이었고 나쁜 소식은 저는 다음 시험에서 이걸 내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이걸 내주면 의미가 없지. 내주면 그냥 골라보세요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읽어보시고 필요한 단어를 찾으면서 대비를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교재를 펴시고 맞은 거 개수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펴서 우리의 숙제 범위였던 애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고전 산문 안에서 1번부터 19번까지를 푸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 뭐 할 거냐면 일단 5번은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봤고요. 123쪽에 있는 19번까지가 숙제였는데 채점 엄청 못하셨다면 채점을 해서 오답 문항을 저한테 문항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토구, 엠토구. 네, 질문 내용은 제가 이제 다음 복수 퀴즈 때 살짝 같이 넣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왜냐? 미리 사과 말씀. 분량 조절 실패야. 네? 뭔 소리냐? 분량 조절을 실패했다는 게 어떤 뜻이냐? 궁금하시죠? 말 그대로인데. 우리 새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만복사 적보기 후반부 요분 필기 부분이 있거든? 여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도 이것만 가지고 제가 분량 조절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봐봐. 그 다음에 우리 새로운 단원에 들어간다? 그래서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면 이제 뭐부터 시작해? 이제 배경 지식 토파보기 들어갔죠. 유충열전, 자, 이게 이제 본문이었다? 제가 보통 저도 이렇게 필기를 넣잖아요. 그럼 제가 대충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막 빼곡하게 쓰는 거야. 나 이제 막 낄낄거리면서 보고 있는 거. 너희들도 당해봐라. 이러고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요즘, 이때쯤 느꼈어요. 이때쯤. 저 때문에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단어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뺄 수가 없어. 그렇다고. 단어 제끼자. 그럼 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계속 가야죠. 쭉 가는 거야. 안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와. 그래서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안 봐요. 본문은 안 보고 그 밖에 배경 지식들과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고 너희들한테 본문 읽기 숙제와 문제풀이 숙제를 줄 것이다. 이 말이지. 자, 일단 뭐부터 한다? 만복사 젖보기에서 요거 114페이지에 보면 특징 중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 이 동그라미 3번 뭡니까? 일상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신비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거를 전기소설이다라고 하죠. 자, 이런 전기적 특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동그라미 4번이에요. 인간성, 내적, 남녀 간의 사랑, 인간성이다. 이걸 긍정하고 현실 속에서의 제도, 결혼이라든가 인습, 전쟁, 운명 등과 해결해 나가는 인간의 의지. 그것에 맞서서 사랑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안 되는 뿐이야. 5번. 부의 전등 친화에 영향을 받은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럼 이거 배경이야. 라고 할 수는 없다. 일단은 배경이 다르다. 배경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등장인물로 넣었고, 그리고 그 주제를 발현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정교하기 때문에 얘는 자주의식을 갖춘 독창적 소설이라고 봐야 한다. 그 다음, 자, 그 손들 다 풀었지?
필기 노예로서 사는 거야. 너는 뒤에서 이제 알겠어? 오디오북처럼 떠들고 있을게요. 일단 애정 지상주의라고 해놓고 바로 옆에 여러분 오타 내면 안 돼. 영혼 소설이 아니라 명혼 소설이야. 명혼. 이 명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명, 어두울 명자 이게 저승이란 뜻이야. 죽은 자와의 혼, 결혼이에요. 양생이 좀 이상한 거 눈치챘잖아, 솔직히. 근데 그냥 마음 맞으니까 그냥 결혼하기로 한 거잖아. 영혼이지만 결혼해. 목숨이 없어? 에이, 뭐 큰 결격 사유 아니야. 사랑만 있으면 되지. 야, 그러니까 사랑은 뭐다? 생사도 초월한다는 작가의 주제의식,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윤회사상. 아, 요거 좀 짜릿합니다. 만복사 저포기가 확실히 불교 철학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 일단 여인이 얘기하잖아. 나 중국에서 남자로 태어남. 이 정말 우리가 놀리듯이 너 꺼져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얘기를 더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불도를 더 열심히 닦아서 윤회의 고리를 끊어라. 윤회를 벗어나라. 이런 얘기죠. 사실 불교에서 윤회를 그러니까 이번 생에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다음 생에 차운으로 태어나야지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부처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다. 이러한 윤회의 업보를 깨닫고 끊어내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왜? 삶이란 건 태어나면 다 힘듭니다. 생사고락은 다 힘든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윤회를 끊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야. 이 양생한테 그거 하라는 거야. 그거. 어. 이거 뭐라고 해? 니르바나, 열반, 해탈. 너 이거 해라. 나 따라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우리 또 꽁냥 거리자. 이게 아니에요. 자, 수능적 운명관. 그래서 점치고 자신의 운명이 뭐라고 딱 결정돼 있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그 인연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 운명에 따르는 수능적인 운명관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는 저승이 명예에 의해서 저는 이제 가야 돼요라고 했을 때 양승이 뭐 바지가랑이 붙잡았다든가 못 간다고 난리친다든가 따라 죽는다든가 이런 얘기는 없었다. 결국 뭐다? 저승이 명예에 따라서 결국은 사라지게 돼요. 그걸 따르게 되는 거죠. 수능하는 거죠. 그 밑에 소재예요. 소개가 아니고 소재인데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뭘까요? 당연히 이 여인의 은글. 또는 문제 풀다 보면 은단 이렇게 또 나오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 소재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이 소재는 일단 한정판. 이 소녀가 너무 좋아했던, 이 여인이 너무 좋아했던 한정판 그리스. 그래서 죽어서도 같이 묻어줍니다.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어요? 양생이 고변사 앞에서 죽치고 있다가 여인의 부모를 만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저거 한정판인데 우리 딸 죽을 때 같이 묻어줬던 건데 저놈이 들고 있어? 저놈은 뭐다? 부불꾼이. 그래서 찾아간 거지. 확실히 여인네가 이제 여인네 집이 귀족집 교양이 있고 처음에 발견한 게 부모가 발견한 게 아니라 그 하인이 아마 발견했을까요? 이 아씨 무덤 판 거 같은데 저놈이요. 얼마나 교양이 원래 이제 한 대 꽂아놓고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어디서 나? 먼저 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결국 이거 뭐야? 제 여친이 준 건데요? 이 여친? 이 여친이 내 딸이냐? 네. 어? 그래서 알게 된 거죠. 딸을 한친. 그러니까 딸이 이걸 이 사람에게 줬고 얘가 진짜로 딸과 인연을 맺은 나의 사위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이 인정받게 되는 계기, 이렇게 변화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극적 결말 얘기를 하려면 얘네들을 먼저 머리에 넣고 있어야죠. 서사갈래란 결국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세계한테 졌다. 못까지 갔는데 전기적 요소. 사람의 환신이라고 하는 전기적인 요소까지 넣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다? 결국 세계를 극복할 수는 없었어. 세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비극적으로 결말이 나게 됐는데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만남과 사랑, 이별로요. 자, 만남은 뭐예요? 양생이, 살아있는 양생이 죽은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공통적이고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건은 부처에게 축원한 거죠. 양생도 짝 찾아주세요. 여인도 짝 찾아주세요. 그럼 니들끼리 만나. 그래서 만났다. 만나고 어떻게 돼? 그날 밤에 서로 대화 나누고 술로 마시고 시도 오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정말 잘 맞는 대화가 잘 통하네. 아, 그 어렸을 때 연애 이상형 물어보면 항상 얘기했어. 말이 잘 통한다. 말이 잘 통해. 하지만 그것도 있죠. 말 걸고 싶게 생겨야 다. 말을 걸고 싶지 않으면 통한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됐죠. 여기 예쁘잖아요. 지금 예쁘잖아. 그래서 밤새 술 마시고 함께하고 그리고 약속하죠. 부부 인연을 맺죠. 그래서 우리 이제 부부가 돼서 손잡고 가요. 어디로요? 내가 사는 곳으로요. 여인의 거처로 갑니다. 의심스럽죠. 네 가지죠. 사람들이 얼굴을 못 봐, 몰라. 이렇게 사람이 있는 줄. 그렇지만 어때? 가잖아. 의심스럽지만 가잖아. 얼굴 보고 의심을 누르면서 가잖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은 그릇을 통해서 사위로 인정까지 받고, 근데 받았는데 어떻게 돼? 저승의 명이에요 하고 사라져. 저는 이제 떠나갑니다. 양생은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정말 여인들 사랑하니까, 다 털어서 극락엄생을 빌어줘. 빌었더니 어떻게 됐다? 진짜로 해버렸다. 극락엄생. 고마워요. 덕분에 중국에서 남자로 태어남. 너는, 넌 이런 거 윤회 다시 하지 마라. 아프다. 이러면서 이제 당부하죠. 그리고 양생은 여인이 진짜로 이제 떠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세상을 등지고 살다 자취를 감추. 이게 이들의 만남과 사랑, 이별의 과정이었습니다. 짝짝짝. 자, 그래서 뒤로 이제부터는 새로운 것을 하게 됐는데요. 3번 챕터, 영소설과 판소리. 너무 재밌겠다. 자, 처음에 나오는 거, 영웅의 일대기, 혹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쓰시면서, 필기 개 많네, 진짜, 죽이고 싶다,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저를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그 원도는 서양의 문화기본에서 나오는데, 그 12단계가 만약 획기적으로 줄인 2단계로 줄였다. 진짜 니들 생각하는 건 나밖에 없어. 가스라이팅. 12개 쓰다가 팔 부러져. 봐봐. 이렇게 줄였죠. 모름지기, 영웅이란 어떠한 인생을 사는 것으로 묘사되느냐 하는 게 영웅의 일대기 구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유충열전도 좋은데 주몽신화를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나오는 게 고귀한 혈통이죠. 고귀한 혈통. 주몽은 할아버지도 신이고요. 외할아버지도 신이 정말 고귀하죠. 근데 아니 어떻게 모든 영웅들이 다 신의 손자고 아들이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혈통은 어디까지도 그냥 쳐주냐 하면 이 집안 잘 나가면 쳐줘.
자, 아버지가 벼슬 해도 무기한 혈통으로 그냥 갑시다. 이렇게 쳐줍니다. 두 번째, 신이한 출생. 주몽은 아래에서 태어나.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 쉽지 않거든. 그래서 어디까지 쳐주냐, 이거. 해몽이 있으면 쳐줘. 해몽 이상이면 신이한 출생을 쳐줘. 홍길동전, 흥룡이 날아가는 거, 오케이. 그것도 신이한 출생, 오케이. 유충열전, 꿈에, 그래, 막, 간절히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꿈이 나왔어. 오케이. 얘도 쳐줘. 자, 그리고 태어났는데, 분명히 이상한 느낌이 안 돼. 태어났는데 남들보다 확실히 뛰어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 기복이 장대하고 애도고 와프도 괜찮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거 기본이. 근데 애자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바로 영웅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어? 이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그 시련은 예능력을 벗어나는 거니까 혼자만은 극복이 안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게 누구야? 조력자야. 조력자는 다양한 형태로 나와. 처음에 일단 뭐 애가 버려졌으니 얘를 걷어서 길러주는 양육자의 형태로도 나오고. 얘가 지금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능력은 피지컬은 좋은데 재주가 없어. 그러면은 뭐 도술이라든가 무술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나와. 그리고 뭐 가르치고 도와주고 뭐 길러줄 수는 없는데 얘를 향한 마음은 있어. 대신 희생이 고 희생자의 형태로 나타나. 그런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이 시련을 극복하게 돼요. 극복하면 또 얘는 이제 성장하고 다시 또 시련이 오고 극복하고서는 이걸 반복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 능력이 점점 커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뭐 한다? 위대한 업적, 위협을 성취하게 돼. 요게 이제 마지막. 요게 이제 결말이야. 영웅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영웅, K 영웅. 우리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영웅이라고 본다? 성취가 있어. 그래, 열심히 했어. 근데 점수가 안 나왔어. 미안. 미안. 우린 그렇게 쳐주지 않아. 결과가 있어요. K 영웅. 쉽지 않죠. 그 밑에 보시면 적강 모티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적강, 적강. 적강 모티프 해놓고 바로 화살표로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나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적강 모티프의 의미가 이원론적 세계관을 전제할 수밖에 없어. 적강이 뭐냐? 천상의 존재. 비현실적이고 초월적인 현상의 존재가 여기서 또 죄를 좀 저질러. 그래서 지상에 떨어져서 내려와서 떨어져 내려와서 뭐한다? 그 벌을 받는 거야. 어디에서? 지상에서. 그러니까 얘들아, 천상계의 존재에게 이 지상은 땅땅이야. 여기가 감옥이고 여기가 교도소고 여기가 유배지야. 너희들이 일상에 왜 공부인지 알겠어? 이해가 됐어 이제? 무슨 잘못을 이렇게 저질렀니 니들을? 힘내라. 참고로 뭐 대신 해주는 거 없이 여기에서 뭐 해요? 그래서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조력자의 도움을 그것을 극복하고 위협을 성취하면 오케이 벌 다 받았다는 거 다시 돌아가는 빡세게 고생해야 돼. 안 그러면 못 간다니까? 못 가. 이게 바로 곽강 모티프고요. 천상과 지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공간을 따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원론적 세계관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제가 화살표 이렇게 정선으로 해놨잖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죽음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죽고 나서 결국은 위협을 가해주고 하늘로 올라가는 돌아가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표현에 따라 좀 달라요. 자, 그 밑에는 두 칸을 같이 아울러서 적을 건데 판소리 개소설, 판소리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의 극대화입니다. 요거는 자 설명이라기보다는 구조도가 있죠. 요걸 통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구조도를 다 그리시면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소리 또는 판소리계 소설을 설명할 때 제가 주로 드는 게 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왜 이라는 키워드를 들었냐? 주제와 언어의 측면에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라는 키워드를 썼습니다. 그럼 주제의 측면에서 이중성은 뭐냐? 표면적 주제가 있고요. 이면적 주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표면적 주제는 겉으로 드러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통 어떤 거예요? 아까 뭐 권선징악 얘기한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윤리적 덕목 이런 것들이 바로 표면적 주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저는 수분과 또는 결주훈련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기억하시죠? 그 내용들. 용왕이 아프다 그래서 웃기고 간 적출해가지고 보이잖아. 그 표면적 주제 뭐야? 자라의 입장에서는 용왕에 대한 충성이고요. 토끼 입장에서는 욕심에 대한 경계와 지혜로운 교철.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면적 주제보다. 이면적 주제는 당대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또 다른 주제인데, 수군관 또는 결투부전의 또 다른 주제인 이면적 주제는 뭐다? 이번에 행복. 그렇잖아. 야, 누가 나이가 40살이야, 보니까. 100세기를 살았어. 근데 몸이 아프대. 쥐쓸 때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토끼, 자기네는 알아서 사람도 안 하고 잡아다가 간을 빼버리겠다는 이거 뭐야? 횡포다 이거지. 당대 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면적 주제라는 겁니다. 자, 언어의 측면으로 볼게요. 언어도 이중적인데 양반들이 쓰는, 기득권이 쓰는 언어, 대표적으로 뭐야? 문어체의 언어. 그러니까 이들은 문어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문어체 하면 와닿지가 않아. 왜냐면 우린 문어체로 따로 쓰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때 한문 문화권에 속해 있고 그걸로 글을 많이 쓰던 양반들의 문체가 다분히 한자의 비중이 높은 문어적 말투를 쓴다는 거야. 여기는 뭐냐? 무어체 반대. 평민들은 어떤 말들을 쓰냐? 당연히 우리 일상생활의 말들인데 조금 더 극단적인 스펙트럼으로 본다면 문어와 구어의 스펙트럼이 있다면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민속. 그러니까 평민들의 비속어로 대표되는 구어 표현과 양반들의 문어적 표현들이 다 한수리기 소설에서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이들 모두가 다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을 창유했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비위에 맞는 주제의식 또는 언어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그들의 요구가 작품 안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취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역시 향유층과 같이 맞물려서 뭐가 있냐? 판소리 소설 또는 판소리의 특징적인 모습이 장면의 극대화였어요. 이게 뭐냐면 재미를 위해서 특정 장면을 조금 더 확장시킨 건데 가령 춘향가 완창으로 들으면 6시간, 7시간이에요. 그걸 누가 들어? 하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해.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 옛날에 소리꾼들 어떻게 먹고 살았냐? 시장 같은 데서 지금이나 공연장 있고 이런 거지. 당이나 해볼 걸. 시장이나 아니면 잔치 있으면은 그 잔치 주최자인 양반이 토빙한단 말이야. 그럼 뭐해 그 사람은? 춘향가를 처음부터 부르면은 돌 맞아요. 누가 그걸 들어줘? 재밌는 거 골라서 해줘야지. 야, 우리들 다 빨리빨리의 민족이야. 처음부터 막 이몽룡이 아유 안 돼 안 돼. 뭐가 빨리 사랑하는 거 뭐 이런 거 만나는 거 이런 거 까? 이거 해줘야지. 하이라이트 딱. 이것도 하이라이트야. 암행어사 출두요도 보시면 암행어사 출두한 다음에 야 거기 멈춰. 대가리 막아.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출두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면이니까 여기 어떻게? 이러죠.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게 희화화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길게 나타나지 이게 바로 장면의 극대화라는 겁니다. 그 밑에는 그냥 메모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대리만족 부분은 유충열전 같은 데서 나오는 건데 주제 이원화와 함께 유충열전은 창작의 배경이 병자호란이에요. 유충열전 자체의 배경이 병자호란이라는 게 아니야. 유충열전은 조선 후기에 창작된 창작 군담 소설인데 얘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미 병자호란이 끝나고 사람들에게는 그때의 상처가 좀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유충열전의 내용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자, 미적범주. 야, 니네가 실수할까봐 지금 잡아준 거야. 총 4개야. 골개가 제일 많다. 이게 제일 많아. 왜냐면 나 이거 너무 글자가 작으니까 얘만 보여주고 처음에. 그러니 골개 쓸 칸이 없더라고. 배분하세요. 자, 미적범주. 이게 또 새학기 시작되고 기강 잡기에는 취부지. 이거 알면은 또 이제 또 반 애들 수긍 버리고 선생님들 등장하고 따로 이렇게 교무실 불려가고 이장 선생님 기다리고 아시죠? 아, 웹툰에서 학교 생활 다 배웠어요. 자, 순구미는 뭐다? 주인공이 뭘 지향이 뭔가 이뤄내고 싶은 바가 있어. 뭔가 하고 싶어. 그래서 뭐해? 노력해. 그래서 뭐해? 이뤘어. 아, 해적왕이 될 거야. 원피스 찾았어. 아, 입어보니까 딱 맞아. 이러면 이제 보다 성취 이러는 거지. 아까 봤던 노랑 똑같아. 영수랑 똑같아. 이게 예시들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 뭘 느껴? 주인공을 응원하고 주인공과 함께 모험하고 주인공과 함께 노력하고 슬픔을 함께 하면서 이뤄냈을 때 같은 쾌감을 느끼는 그치? 이게 바로 스몰입니다. 우아미는 뭐냐? 그냥 냅다 우아하다 엘레강스가 아니고 이게 뭐냐?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만족감을 이미 느끼고 있고 그것을 표출하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서 힐링하고 이게 너희들과 딱히 공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한데 제가 우아미 하면은 떠오르는 영화는 거기 있어요. 리틀 프론트라는 영화 아세요? 이거 원래 일본 원작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김태희가 이제 배우가 표현이었어. 내용은 솔직하게 말해서 딱히 중요하지 않아. 나도 그거 잘 몰라. 그 이효고 씨를 준비하던 김세리가 몇 번 조져가지고 엄마 집으로 돌아와요. 엄마가 거기 텃밭에서 농사 짓고 이러는데 엄마는 같이 갔잖아. 응? 물론 여기서 엄마는 같이 가고 김세리가 그 텃밭을 같이
가꾸고 이러면서 거기에 있는 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결국을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런 거울 나 뭐, 분명 발교 다 그러고 먹고 이런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경쟁 없는 흑백 요리사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는 거지.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잔잔하고 소소한 즐거움, 이런 걸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뒤에 뭐 엄마를 다시 만났다가 어쨌든 기억도 안 나고 궁금하지도 않아. 그냥 나한테 그게 좋았어. 각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그런 여유와 그 편안함을 느끼시는지 저는 잘 모르니까. 느끼니? 느끼고 있니?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한국 문학으로 본다면 이제 자연 친화적인 고전 시가 같은 걸 보면 거기에서 편안해하고 즐거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한 마지막 비장면은 얘랑 거의 비슷하죠. 원하는 게 있어요. 노력도 했어요. 근데 실패해서 근데 이걸 보고 재밌다고 느낀다고? 너무 변태 같잖아. 아니야. 감동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거를. 어. 후후. 실패했네. 패배자, 병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전설이나 비극적 결말의 소설 같은 걸 보면서 우리가 막 웅크라고 울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재미없다고 하지 않죠. 우리는 여기에서도 뭘 느껴?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하게 되는 거지. 자, 이게 메인 디쉬야. 하이, 골개미. 아, 좋다. 골개미.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험에서 봄봄 나오고 흥보가 나오면서 우리는 알게 됐다. 골개미. 풍자와 해악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미적 범주입니다. 자, 이걸 볼게요. 일단은 옆에 보니까 부정적 현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거 부정적 현실, 어떤 게 나쁜 세상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세상에 나쁜 세상의 유형은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세상이 나쁜 세상. 왜? 그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뜻이고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나쁜 세상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설명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는 이 부정적 현실에서 가해자를 비판하려면 그냥은 못합니다. 왜요? 가해자가 피해를 주고 피해자가 똑같이 받아칠 수 있으면 그건 정의로운 사회 아니에요? 피해를 줘. 너도 받아라. 할 수 있으면 그건 정의로운 사회잖아. 부정적인 사회가 아니잖아. 그걸 못하니까 나쁜 사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 그냥은 못해. 그냥 비판은 못해. 어떻게? 우쭈로 비꼬면서. 직접적인 비판은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돌려서 할 수밖에 없다는. 해악은 뭐야? 해악은 피해자에 대한 건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나도 놀려먹고 괴롭혀야지. 이게 아니야. 그건 미친놈이잖아. 그게 아니고 피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연민과 동질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의 뭐 피해 사실을 들춰가지고 더 괴롭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조금 순화시키고 재밌게 만들면서 결국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하게 하는 것이 해학이죠. 공범에서 보면 그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가 멍청하지, 멍청해.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새끼 병신이니까 괴롭혀서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면서 웃긴 하지만 한편으로 아이고 저거 이 미련한 놈또 속네. 이렇게 좀 가볍게 경감시켜주죠. 여기에도 또 뭐가 들어갔어요? 웃음이 들어. 웃음은 좀 주의해야 되는데 웃음을 창작자의 의도로 찾으면 곤란하다. 창작자가 이거 웃기려고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 있어 없어?
모르는 경우가 더 많지. 창작자가 죽었거나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많은데, 창작자가 누군지 모르는 작품들도 많고, 그리고 창작자가 살아있고 물어볼 수 있어도 이거 의미 없다. 창작자한테 가서 이거 웃기려고 쓰신 거예요? 이럴 수 없다고. 두 번째, 독자 반응. 이것도 안 돼요. 독자 반응으로 이것이 풍자인지 해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이거 전 국민 투표해야 돼, 이거 하려면. 자, 여러분, 이 장면, 웃기시면 yes, 아니면 no를 고르십시오. 그래가지고 다 투표해가지고 51% 넘어가면, 오케이, 이거는 풍자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 기법의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고, 그것은 실제 작품 본문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그래서 다음 시간, 손들 풀고 와. 손들 풀고 와.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볼 거냐, 오늘은, 132페이지 보세요. 유충열전의 줄거리를 볼 건데, 저 지금 보라색으로 낙서한 거 아니고, 이 보라색 처리된 애들은 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필요한 내용들이야. 명나라 영종 때 정원 주부의 벼슬을 하고 있던 유심. 유심이 바로 유충열의 아버지고요. 벼슬을 하고 있다? 응, 고귀한 혈통. 그의 부인 장씨는 자식이 없다고 그래서 신이한 태몽? 신이한 졸생. 그리고 충렬을 낳았더니 어때? 영웅의 기상을 가지고 애도 골격이 뛰어나고 총명하고 뭐야? 뛰어난 능력.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지금 요소들을 다 착착착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주인공 나왔으니까 카운터 와야지. 빌런 나와야지. 누구야? 간신, 정한담과 최일귀라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처음에 누구랑 대립하냐 하면 유충렬하고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유충렬 7살이다, 얘들아. 유충렬, 야, 네가 꽃일반 유충렬이냐? 대박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유시. 아버지와의 정적으로서 싸움이 있고요. 얘네가 모함을 해서 어떻게? 유심은 비양을 갔습니다. 유배를 갔어요. 그럼 집에 누구 남았어? 유충렬하고 엄마 남았죠. 이 집에 분질러거든. 그런데 뭐야? 시련이죠. 유충렬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야 이거. 군사들이 새벽에 외국에 있다고 불질러거든. 근데 그때 꿈에 누가 나타나? 웬 노인이 나타나서 누구의 꿈에? 유충렬이 아니라 유충렬 엄마의 꿈에 장부인의 꿈에 나타나서 불을 피할 수 있다는 빨간 부채를 주고 야 무조건 남쪽으로 튀어 이런 지령을 받아. 그래서 살아나가. 근데 그건 끝이 아니야. 자 잠깐만 동그라미 뭐야 그러면? 조력자. 조력자죠. 장부인과 충렬이 회수에 이르러서 또 누가 와? 수적. 바다에 있으면 해적, 강에 있으면 수적. 그래서 수적을 만나서 장부인 잡혀가요. 유충렬은 7살짜리라고 그랬잖아. 얘네가 이걸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 우리 밥 던져버려. 물가에 던져버려. 장부인 예뻤나 봐. 그래서 부인으로 취하려다가 장부인 도망가고 용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인학이라는 사람의 집에 장부인은 숨어 있게 됩니다. 지금 도와준 사람들 동그라미 돼 있죠? 자, 충렬이 이대로 죽으면 소설 끝났죠. 유충열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끝났잖아. 아니면 어떻게 돼? 누가 구해줘? 강희주라고 하는 사람이 구해주는 애. 참고로 얘들아 남자다 강희주. 만나서 이제 전직 재상인데 유충열을 구해주고 집에서 좀 키워보니까 얘가 똑똑. 자기 딸도 비슷한 또래야. 결혼식. 야 이거 오타야. 강남자 아니 강남자 남자랑 혼인하면 어떻게 되니? 너무 급진적이잖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어. 어? 고전 소설 중에 있긴 해. 외부의 정체를 숨기고 여성끼리 서로 결혼한 작품도 있어. 아, 좀 찾자, 우리. 심화되면 보자. 그래서 강희주가 자기 딸과 결혼도 시키고 키우면서 보니까 유충렬의 아버지도 아는 사이라고 했잖아.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상소를 올렸는데 또
정한담 최일기한테 처발려서 모함으로 귀양갑니다. 강희주 귀양가고 이 집안도 뿔뿔이 흩어져. 강남자 다 유충렬 싸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백룡사의 노승을 만나서 이 사람한테 배웁니다. 레벨로.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뭐야? 유충렬만 묻으면 집안은 다 박살나. 유충렬 내 집 박살. 유충렬 내 장인 강희주 박살. 그 유충렬은 지금 이제 보수를 익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 아까 이미 악역은 얘기를 했죠. 얘네들이 오랑캐가 일어나니까 오히려 오랑캐 쪽에 붙어버려. 배신을 해버려. 왜? 자기들은 중요한 건 뭐 명나라를 지킨다 이런 생각이 아니야. 그냥 내가 황제해야지 이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결국은 천자가 나라를 넘기기 직전, 도장을 찍기 직전에 그동안 레벨업한 유충렬이 등장해서 뭐한다? 천자를 구출합니다. 반란군자에서 황후, 태후, 태자 다 구출하고 아버지, 어, 아버지 다 죽인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는 장인어른 만나, 어머니 만나, 아내 만나, 결국 다 다시 모이게 되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정한담 최일기로부터 나라를 구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웅이 되어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행복한 결말. 나이스. 자, 이게 전체 내용이야. 다음 장 봐봐. 인물 구조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요 밑을 볼 건데, 유충렬 옆에랑 정한담 옆에 제가 다 적강이라고 써놨죠. 얘네들도 다 신선,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였어. 별이고 신선이었어. 천계에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거든. 그래서 옥황상제 생판가 뭔가 있었는데 그때 이 새끼들이 난장 친 거야. 서로 째려보다 그런 거 있지. 먹다 때려. 우, 우, 이러다가 씨, 와장창 이거 한 거야. 옥황상제 하나지. 내 생일이 좀 뭐하는 짓이야 저것들. 야, 왜 다 내려가서 벌 받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내려간 거야. 정한담 KLB 애들이 좀 더 먼저 내려가서 늙은 거고 유축별은 나중에 와서 새파랗죠. 자, 둘 다 적강한 이제 천개의 존재로 그려집니다. 자, 좀 더 있어. 여기에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표시한 거 보이세요? 천자에 대한 유축렬의 원망. 원망 뭐예요? 원망 뽑기. 비판의 마음 눈앞에서. 아주 특이한 경우죠. 고전 소설에서 황제한테 들이받는 모습 같은 거 약간 좀 위험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 응. 만약에 왕이 이 장면 보면 뭐라고 생각했어? 위험하잖아. 근데 이 장면이 나온 거는 상대의 어떤 민심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일충년 입장에서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아버지도 죽고 장인어른도 죽고 엄마도 죽고 뭐 아내도 죽고 다 죽었다고 생각했거든. 황제를 딱 구해주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 아, 이거 진짜 왜 정한담 최일기가 나쁜 놈인 건 맞아요. 맞는데 귀양 보낼 때 정한담 최일기가 귀양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국가에 쳐버리니까. 결제는 누가 하는 거야? 황제가 하는 거죠. 황제가 간신한테 휘둘려서 우리 아버지 죽게 하고 우리 장인어른 죽게 하고 아버지 엄마도 죽게 하고 내 부인도 죽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그래서 막 울면서 얘기해. 근데 천자는 여기서 또 어리버리가지고 병진한테 또 일질을 하고 있고 아들이 또 천자 회장 또 딱 와가지고 자자자자자 자 우리 아버지 병신이 내가 사갈게. 얼마나 사겠니? 곧 죽어. 대신 명나라를 구해줘. 네가 구해주면 진짜 딱 반띵 줄게. 이제 이충배이 화가 풀린. 오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걱정 마십시오. 저는 원치킨입니다. 다 조져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싹 쓸어. 뭐 그런 점. 자, 특이한 점. 황제에 대한 비판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 핵심 정리. 여러분, 조선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핵심적인 사건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에요. 그래서 임경양난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조선 후기가 되면 조선 정치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달라지죠. 이 변화는.
일반 백성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양반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양반들은 조선 후기가 되면서, 즉 양난을 거치면서 본인들의 지위를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양반들도 존재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세력을 잃은 양반들이 유충렬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와, 씨, 저거. 왜? 유충렬집 망했잖아. 장인어른까지 망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공을 세우고 모든 집이 다 돌아오고 더 높은 지위가 되었잖아. 양반들의 소망을 건드리지 않겠니? 이게 바로 유충렬은 전에서 볼 수 있는, 말하자면 이면적 주제가 되는 거야. 일단 여기엔 표시만 해주시고, 왜냐? 마지막 필기지옥이 남았거든. 자, 당대의 현실 반영이. 보면 알겠지만, 나도 손으로 쓰다가, 미안. 아, 이거 억울하면 니들도 해. 미안하다. 이렇게 쓰다가, 아이씨, 이건 아닌데 이랬어. 어쩌긴, 어쩌긴. 조정래의 치열한 강대. 이거 뭐야?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인 거야. 그럼 이게 소설에는 어떻게 반영됐다? 조정래 유충렬의 아버지와 정한담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조심해야 돼. 유충렬이 아니라 유심이에요. 유충렬 이때 7살이야. 그 다음, 청나라의 조선침략 아시죠? 정겨워가. 인조의 남한산성 필진이 있었죠. 여기에서는 아달과 토건, 이것도 다 오랑캐들 이름이야. 침략과 천자의 금산성 필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병자호란 패배. 병자호란 진 거 아시죠? 또 왕이 뭐 3배 9 고주례 했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뭐해? 그게 그냥 뭐 왕이 대가리 받고 사과하면 끝이야? 그러면 진작 했어야지. 그게 끝이 아니죠. 니네가 처음부터 한국 안 하고 견뎠다. 그럼 어떻게 돼? 청나라에서는 야, 후대들 수 있으니까 니네 일단 인질을 내봐. 그래서 소현세자, 옥림대군, 대자민 끌려가는 거지. 소설에서는 호왕에게 맡겨진 황후, 황태후, 세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백성들은 시련을 겪지 않았냐? 당연히 겪었죠. 당연히 겪었지. 진짜 왕만 대가리 받고 끝나는 거였으면 별거 아닌 일이야.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 풀리는 거지. 인질들 가져가고, 또 사람들도 끌려가고, 또 재물들도 가져가고. 그걸 손 놓고 당하고 있는 백성들 입장에선 진짜 미치는 일이야. 그렇잖아. 가족이 갑자기 가족을 뺏긴다니까? 끌려가 봐.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 저 오랑캐 새끼 죽여버리고 싶지. 그렇지만 청나라는 너무 세. 너무 세. 그래서 민족적 적개심을 느끼고 복수를 꿈꾸지만 실제로 하진 못하죠. 그러면 어디에 반영이 되겠어? 소설의 내용이 그 반영이 되는. 유충렬이 누굴 이겨? 오랑캐들 다 잡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명나라가 승리하는 거지. 거기에서 뭐 하는 거야? 대리 만족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자, 주제의 표면, 이면, 오타예요.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있어. 여기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면적 주제는 뭐 권력을 잃은 양반들의 권력 회복 의지가 바로 이면적 주제. 그럼 표면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주제는 뭐겠어? 영웅의 일대기니까 영웅인 유충렬이 겪게 된 고난과 그걸 극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영웅적 승리, 성취. 이것이 표면적 주제가 되겠죠. 자, 끝으로
영웅 군담 소설 또는 군담 소설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군담 소설이 뭐냐? 주인공이 전쟁을 통해서 영웅적인 활약을 펼치며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는 내용이다. 아니, 전쟁에서 국가를 구한다. 그런 공적을 세웠다. 그럼 뭐예요? 영웅이지.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도 해? 영웅 군담 소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종류는 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역사 분담 소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에요. 임진록 봐봐. 이미 임진록이라며 제목이 스포했네. 그 배경이 뭐겠어? 임진왜란이죠. 그 뒤에 나오는 박시전과 임경업전은 병자호란이 배경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전쟁 배경이야. 그 다음에 창작 군담 소설은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보는 유충열전, 조우전, 소대성전인데 이들 다 가궁이 인물이에요. 가궁이 인물. 박시전이 또 나왔어요. 왜냐? 박시전 또는 박씨 부인전이라고 하는데 가궁의 인물인 박씨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여성으로서 엄청난 능력, 도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에 직접 개입은 못하고 좀 서포트를 하고 나쁜 애들을 조금씩 물리치는 그런 역할은 능력은 엄청나긴 한데 박씨 부인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직접 참여는 못해. 그런 면에서 홍계월전과 정수정전은 남장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소설입니다. 남장 모티프는 뭐다? 남자로 위장한 거예요. 왜? 여성이거든, 주인공이고. 여성인데, 여성은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남장을 해서 과거 시험을 보고, 대장군, 대원수가 돼서 전쟁에 공적을 세우고,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보통은 그 이후에 정체가 밝혀지고, 그 다음에 뭐 황제한테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황제가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위기 있을 때 또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뭐 이런 내용. 여성이 주인공이고, 여성이 전쟁 영웅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공담 소설 종류와 몇 가지 예시를 함께 말씀드린 거예요. 국제. 원래는 그냥 읽어오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안 읽자. 146쪽. 까지 프로신 베이스. 진짜 끝.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시간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감고 와.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